안녕하십니까? 예, 박수 소리가 들리는데요. 대단합니다. 예, 먼 길 오시느냐고 고생하셨고요. 예, 이게 앉아 계신 거리와 각각에 계신 거리들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그렇지만 이게 또 새로운 세상에서 이렇게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AMSRC하고 KM 크릭 공동 웨비나의 시작을 제가 먼저 어떻게 이러한 모임이 기획되었는지부터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AMSRC KM 크릭 공동 웨비나에 오신 여러분을 모두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친구경락융합연구센터의 소장 박희준입니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아토피 환자를 위한 침치료 기초 임상 융합 연구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연구팀이 최근 5년 동안 연구의 씨앗을 심고 열심히 갖고 왔는데요. 그 연구 결과들을 여러분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고 소통을 함으로써 같이 나무로 쑥쑥 커나갈 수 있게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희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요. 한의학연구원 원광대학교하고 같이 진행을 했었던 ICT 융합 기반 아토피 피부염 한의학적 관리 기술 과제 중에서 특히 오늘은 침 연구에 관련된 내용으로 초점을 맞춰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체적인 과제 개요에 대해서는 첫 발표자이신 장현철 박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것입니다. 그럼 저희가 연구가 크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었는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임상 연구로서 에비던스를 구축하는 연구를 중심축으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침 치료는 과연 아토피 피부염 증상 개선에 효과가 있는가를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로는 효과가 있다면 어떠한 기전에 의해서 효과가 있을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기전에 관한 연구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저희의 발제자를 소개해드리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ICT 융합 기반 한의 아토피 관리 기술 소개를 장현철 박사님께서 해주실 거고요. 두 번째로 아토피 환자 대상 침치료 효과 임상 연구를 김규석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치매 가려움증 조절에 대한 신경생리학적 기전에 대해서 최윤병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실 거고요. 예, 그리고 침치료의 정서 장애 조절, 아토피 환자에서 나타나는 정서 문제에 관한 조절 기전에 대해서 염희정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시작하겠습니다. 자, 장현철 박사님 준비되셨나요? 예,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의학연구원 장현철입니다. 오늘 귀중한 행사에, 뜻깊은 행사에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앞서 박효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ICT 융합 기반 아토피 피부염의 한의학적 관리 기술 개발에 대한 소개와 제가 맡고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에 관한 내용을 전반부와 후반부로 구성하여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말씀드려 주신 대로 저희 연구는 한의학연구원에서 1세부, 3세부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2세부 원광대학교 한방병원, 그리고 4세부 경희대학교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과제 개요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연구 필요성은 모두들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특히 이번 과제를 통해서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아토피 치료 기술만으로는, 연구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토피 피부염을 잘 관리하기 위한 기술과 환자 유형별로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 있어서 신체적 특징이나 생활습관, 생활환경 같은 것들까지 고려하여 그에 대한 관리 기술을 개발하고 근거를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간략하게 과제 구성에 대한 것을 다시 설명드리면요. 1세부에서 일상관리에 대한 부분을 한의학연구원이 수행하고 있고 2세부에서 임상관리 프로토콜 개발을 원광대학교 한방병원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3세부에서는 전통약물 기반 아토피 피부염 관리 기술 개발을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4세부 친구의학 기반 아토피 관리 요소 기술 개발에 대해서 경희대학교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처럼 정보통신기술과 임상연구, 약물연구, 친구연구의 융합연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기존 연구와의 비교를 설명드리면 치료법 탐색에서 관리 중심으로, 물론 치료법 탐색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치료법에서 좀 더 관리 중심으로, 그리고 대증 치료에서 보다 환자 유형과 특징에 맞춘 맞춤 치료로서
임상 약물 친구 치료 기술을 정립하고 이에 대한 소프트웨어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기존 연구와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아토피 피부염 한이 임상 진료 지침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습퇴혈형, 그다음 비혈 허풍 조형과 같은 것으로 변증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희 연구 과제에서는 크게 소화기계형 그리고 호흡기계형으로 구별하고 이에 대한 약물 치료와 침 치료, 일상생활 관리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바탕으로 한 관리 전략으로 증상의 재발 방지와 만성 피부 변화에 대한 개선을 근치로 보고 또한 가려움 완화, 급성 피부 증상의 개선을 표치로 보았습니다. 또한 환경 요인의 개선과 생활습관 관리를 일상 관리 부분으로 보아서 각 세부에서 일을 맡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원광대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의학적 변증 분류를 바탕으로 소화기 증상과 호흡기 증상의 근만성을 유금 상태와 장부기혈 상태로 구별하였고 이를 위한 변증의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소화기 증상군에 대한 아토피 피부염 개선에 대한 소시오탕의 유효성과 안전성 연구, 그다음에 음식물 알레르기 개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흡기 증상을 동반한 아토피 피부염 개선에 대한 연구로 소청룡탕과 마행 감석탕의 유효성과 안전성 연구를 수행하였고요. 관련돼서 환경적 요인 개선에 대한 부분도 건강대학교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약물 치료와 관련해서는 치자벽피탕이나 마행 감석탕 등에 대해서 발적이나 건조 개선 효능을 연구하였고요. 마찬가지로 각질 형성 세포에서의 항염증 효과, 피부 장벽의 단백질 발현 변화 연구, 그다음에 소시오탕의 피부 염증 억제 효능 연구, 마우스 모델에서의 자감초탕의 항알레르기 효과 등 전통 약물의 효능과 그에 대한 안정성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 제품과 제재 개발을 위한 일환으로 치자 추출물의 효능 안전성 연구를 수행하였고요. 치자 추출물 기반 보습 제형 개발을 하였고 이에 대한 원료 표준화, 추출 공정, 안전성 검증 연구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제재 개발을 위해서 치자 추출물의 탈색 연구, 그다음에 시료의 인체 적용 독성 연구도 마찬가지로 저희 3세부 한양연구원에서 수행하였습니다. 4세부 친구에 대한 내용은 이후 발표해 주실 세 분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제가 맡고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에 안 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기반 병원과 그다음에 보건소 등에서 제공하는 아토피 피부염 관련 원인과 관찰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약 100건이 넘는 부분에 대한 지침을 조사하였고요. 그 관리나 예방, 원인, 치료 등에 대해서 그 지침에서는 구별하여 설명을 하고 있지만 크게 정확한 내용은 아니고 그냥 이 어떤 내용을 설명할 때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크게 목욕이나 식품, 보습, 진먼지 진드기 등과 같이 많이 언급된 부분들이 있고요. 이것들을 포함해서 26개의 원인과 예방 방법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상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보기 위해 관리 항목 도출을 저희들이 하였고요. 2016년 아토피 학회 참가 한의사 50분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습니다. 환자 평균 진료 기간의 경우 약 1개월에서 6개월의 경우가 가장 많았고요. 환자 내원 빈도의 경우에서는 주 1회나 2회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여하신 한의사분들의 그 임상 활용 의사를 조사한 그림이 오른쪽 그래프와 같이 나타나고 있고요. 매우 중요하다거나 중요하다고 보신 분들 중에서 그리고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들이 건조, 홍반, 부종, 가피와 같은 피부 증상, 그 다음에 식사와 같은 라이프 스타일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가 도출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보시는 그림처럼 저희가 일상 임상 활용 체계를 구축하였고 크게 외부의 환경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공공 데이터 획득 부분, 그리고 주거 환경과 보육기관에서의 환경 변수를 수집하기 위한 IoT 기반의 환경 정보 데이터 수집 연동, 그 다음에 개인의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환자 다이어리, 페이션트 다이어리 기반의 설문 기반의 정보 획득하는 체계를 구축하여서 이러한 부분들을 임상과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하였습니다. 그래서 환자나 보호자의 경우에 사용자 생성 기록과 그 다음에 IoT나 웨어로부터 획득되는 정보,
그리고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제공되는 대시보드 기반의 서비스, 그다음에 이러한 정보를 임상에서 활용하고 진료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차트에 연동한 부분들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활용성과 유용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 프로토콜을 보시는 그림처럼 마련하였고요. 그 시험 연구당 30명에서 4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4주 또는 6주간의 프로토콜 구성한 이후에 환자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한의사분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그 활용성과 유용성을 평가하였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이러한 과정에서 획득된 환자의 데이터의 그 사례가 되겠는데요. 대표적으로 형제 자매의 경우에 환경 요인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다양한 데이터가 획득될 수 있는지 한 사례로서 세 가정의 형제 자매의 데이터를 준비하여 보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유사한 그 식생활 습관과 환경 요인을 가지고 있지만 형제 자매 간에도 굉장히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 같이 굉장히 복잡한 데이터를 보여줄 경우에 임상에 적용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 객관적이고 일관적인 적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보고서로 개발하고 평가를 하였는데요. 보시는 그림처럼 첫 번째 항목으로 아토피 부염 상태를 피오 스코라드와 삶의 질, 설문지수로 구성하여 제공하였고요. 두 번째로는 가족력과 연령, 체중, 그리고 알레르기 검사, 실내 관리, 식생활 관리 같은 항목들을 위험지수 관리 점수로 변환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장 변증과 환열 변증을 바탕으로 허약 정보를 제공을 하였고요. 네 번째로는 짜다, 맵다, 차갑다, 인스턴트를 먹었다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식생활 점검을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그 일상에서 하고 있는 운동이나 스트레스, 목욕 보습과 같은 일상관리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여섯 번째로는 그 기상청에서 획득되는 외부 환경 정보와 실내에 설치된 IoT 기반의 실내 공기질 측정 기기로부터 얻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환자의 보호자나 환자가 직접 입력하는 감정 변화 결과지를 보시는 그림처럼 제공을 하였고요. 이 정보를 바탕으로 2019년도 아토피학회 참가하신 한의사분들 44분을 대상으로 활용성을 평가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그림처럼 90%의 한의사분들이 아토피 부염 상태가 매우 유용하거나 유용하다고 답변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환경 정보에 대해서도 약 95%의 한의사분들께서 유용하다거나 매우 유용하다고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반대로 식생활 관리 정도에서는 그 77%, 감정 변화에 대해서는 약 61% 정도만 매우 유용하거나 유용하다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더 살펴보면 아토피 상태나 피부 증상 같은 경우에 그 피오스크라드 기반의 그래프가 굉장히 유용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환자가 제공하고 있는 증상 사진 역시 기대했던 것보다 많이 유용한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 관리 정도에도 기온, 습도, 먼지에 대한 그 활용 의사가 68%밖에 되지 않았지만 실제로 제공되고 있는 실내외 온습도나 미세먼지 정보, 꽃가루나 자외선과 같은 환경 정보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되어서 약 95%의 한의사분들께서 매우 유용하거나 유용하다고 답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 환경 요인이 관찰이 필요한 환자군에 매우 유용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식당 같은 경우에 91%의 활용 의사가 있었지만 만족도가 77% 낮은 이유는 단순히 짜다, 차갑다, 인스턴트 음식을 먹었다 같은 그 일반적인 정보가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환자가 반응을 보이는 알레르기 요인에 따라서 맞춤형 식단 점검 기능과 같은 추가 개발 요인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감정도 굉장히 많은 정보가 제시되고 있지만 그러한 어느 정도 과다하게 제공되는 감정의 변화가 그 임상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서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는 그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면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를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이 한의사분들을 대상으로 한 활용성 평가였고요. 이 시스템을 사용해 본 환자나 환자 보호자, 즉 사용자의 유용성 평가를 보면 보시는 그림과 같이 2에서 5의 스케일을 가진 것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보시는 그림처럼 최대 4.2에서 최하 3.9점 척도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 대부분 3.9에서 4.2의
점수를 얻었는데요. 그 활용성에 있어서 약간 4점 정도 낮은 점수가 있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자별로 다양한 유형별에 따라서 맞춤형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보다 적절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상 감정의 경우 그 보호자보다는 환자가 더 이용한 것으로 답변한 부분이 좀 되짚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생각해 보건데, 너무 많은 정보와 너무 많은 데이터 입력을 요구받기보다는 필요 환자군에 대한 프로토콜을 정립하여서 환자의 특성에 맞는 보다 컴팩트한 데이터 획득과 정보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제공하기 위한 보다 간략화되고 편한 소프트웨어 구현과 이러한 부분을 임상에 도입하기 위한 어떤 제도나 보상 방안이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비용 대비 이익의 평가나 근거 마련이 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임상적인 내용으로서도 중요하고 환자의 환경이나 여러 요인들이 어떻게 아토피 환자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저희 연구과제에서 가장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십니다. 임상 연구를 주도하시느라고 정말 많은 고생을 해주셨는데요. 침치료의 아토피 환자에서의 임상 효과에 대한 발표를 김규석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의 안이비누 피부과 교실의 김규석이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 그 임상 연구 결과를 발표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음. 그 우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주제는 그 침 치료가 경중등도 아토피 피부염 증상 개선에 과연 효과가 있을까라는 연구 질문에서 시작한 임상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먼저 연구 개요를 말씀드릴 텐데요. 저희가 연구 시작하기 전에 그 아토피 피부염 증상 개선에 대해서 침 치료에 대해서 사전에 그 문헌 조사를 했더니 그 결과 그 침 치료에 대한 숏텀 이펙트에 대한 연구들은 있었지만 임상을 반영한 이런 롱텀 이펙트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처음에는 어떤 뭐 침 치료 빈도라든지 그다음에 연구 참여자 수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힘들어서 먼저 예비 연구를 먼저 설정을 하였고요. 그래서 그 침 치료 횟수, 예를 들어서 주 2 회가 나을지 주 3 회가 나을지 이런 침 치료 빈도와 그다음에 주요 변수들, 즉 1차 변수를 무엇으로 설정할지, 그다음에 연구 참여자 수를 이런 1차 변수들을 설정한 이후에 계산할 수 있게끔 사전 연구, 예비 연구를 실시하였고,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그 침치료의 실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확증적 연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 예비 연구 결과 토대로 연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예비 연구와 본 연구 동일하게 저희 연구 대상자는 경증, 중등증 아토피 피부염을 그 환자군을 대상으로 하였고요. 그래서 고그에 대한 기준으로서는 그 오브젝티브 스코어드 점수상 10점 이상, 40점 이하, 그리고 바스 스케일상 가려움증에 대한 그 점수가 30점 이상, 80점 이하에 해당되는 이런 경증, 중등증 아토피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침 치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외에 선정 기준과 제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요. 중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제 저희가 크게 두 가지 파트로 해서 기본 치료 경혈과 맞춤형 치료 경혈 이렇게 나누었고요. 기본 치료 경혈은 그 일반 침과 그리고 조금 더 지속적인 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피내침을 사용해서 기본 치료 경혈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래서 혈자리는 보시는 바와 같이 내관, 곡지, 족삼리 이렇게 어 세 자리를 기본 경혈로 해서 양측에 6 자리의 경혈 부위에 자침을 하였고요. 이런 일반 자침 후에 발침하고 나서 곡지랑 이신문에 각각 피내침을 적용해서 가려울 때마다 그 연구 대상자들이 피내침 부위를
셀프 지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치료 경연이라고 해서 저희가 인제 복진 시에 임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방법으로서 복진 시에 심화 비나 압통, 천추열 압통, 흉욕구만, 하복통, 전중 압통 그 외에 이런 나머지 증상들을 보고 적절히 저희가 개인마다 혈자리를 조금 추가해서 치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리고 대조군은 박샴 니들을 사용해서 경혈이 아닌 비경혈 위치에 박샴 니들을 사용해서 샴침을 적용하였고요. 피네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 연구팀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거짓 압정식 피네침을 시술을 적용하였는데 위에 보시면 지금 대상자가 보면 귀가 색깔이 좀 빨갛게 발적돼 임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인제 실제 피네침 시술을 적용한 예입니다. 그리고 아래 같은 경우는 저희 거짓 압정식 피네침을 시술했을 때 보면 바늘은 없이 동그랗게 어 압정 형태 모양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 거짓 피네침과 그다음에 샴침을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이요. 평가 변수는 사실 예비 연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1차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를 따로 정하지는 않았었고요. 예비 연구를 통해서 이 프라이머리 아웃컴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따 결과는 얘기 드리겠지만 스코라드 토탈 점수의 변화량을 침 치료 전후의 변화량을 프라이머리 아웃컴으로 설정을 하였고 나머지 각 시점별 스코라드 토탈이나 오브젝티브 점수 그다음에 중등도를 평가하는 또 다른 스케일인 이지와 포엠, 그다음에 바스, 어 DLQI 같은 삶의 질을 평가하는 측정 도구, 측정 스케일과 그리고 압통에 대한 앞서 말씀드렸던 복진 시의 주요 부위 중에 저희가 그 중앙과 천추 그다음에 전주 단중 이렇게 세 부위에 이 어 페인 프레셔 스레스홀드를 측정해서 알고미터를 통해서 측정을 했습니다. 근데 인제 예비 연구와 본 연구가 쪼끔 차이점은 예비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매뉴얼하게 수동으로 해서 이렇게 누르는 알고미터를 사용한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저희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한의학연구원에서 개발하고 강동 경희대병원 소화기내과 박조 교수님이 제공해 주신 프로토타입 이 자동적으로 깊이와 압통 수치를 측정하는 알고미터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 소증 기반 한열 허실 설문지나 그다음에 스트레스와 불안에 대한 이런 스케일들 그다음에 리도맥스 같은 이런 구제약을 사용한 사용량 등을 예비 연구에서는 평가를 하였고요.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들이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고 본 연구에서는 생략하였습니다. 다만 소화기 증상과 관련된 스케일 그다음 네피안 디스페시아 인덱스 코리안 버전이나 TDS 등과 같은 이런 스케일과 그다음에 EEG를 본 연구에서는 추가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혈액 검사 같은 경우에는 처음 예비 연구에서는 관련 토탈 IgE라든지 사이토카인, 케모카인 그 외 스트레스와 관련된 세럼 코르티솔, 그다음 마이크로 RNA 프로파일 등을 다 보았었는데 여기서 본 연구에서는 조금 유효한 의미가 있는 것들만 추려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이요. 따라서 예비 연구 결과를 간단히 좀 얘기 드리면 결국은 주 2회 침치료군과 주 3회 침치료군 그리고 샴침군 이렇게 해서 세 그룹으로 구분해서 실제 예비 연구를 진행하였고요. 다음이요. 이를 통해서 주요 변수인 스코라드 토탈을 1차 변수로서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되었는데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 2회 3 회는 크게 차이가 없지만 샴군에 비해서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스코라드를 주요 지표로서 삼았고 그리고 위에 그래프를 보시면 샴군 같은 경우에서는 녹색 선이 샴군인데 4주 치료가 끝난 이후에 증상이 증가되는 반면에 침치료군에서는 어 주 2회 침치료군과 주 3회 침치료군에서 유의하게 비슷하게 감소된 상태로 유지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예비 연구 결과와 관련된 스코라드 오브젝티브나 그다음에 이지, 포엠 등의
스케일 결과는 2018년도 그 Complementary Therapy Medicine 저널에 저희가 투고를 했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네. 어 그 예비 연구 결과들이고요. 다음이요. 그중에서 저희가 인제 예비 결구 연구 결과에서 좀 재밌었던 내용이 그 아토피 중증도와 그 소화기 증상, 그 소화기 증상 중에서는 심화비경, 소화불량 뭐 이 두 가지를 주로 해서 봤었는데, 이것이 있고 없고를 가지고 나눠 봤을 때 물론 그 군 간의 수차 샘플 사이즈 차이는 좀 있지만 중증도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보임을 좀 알 수가 있어서 뭔가 이 소화불량을 이나 아니면 그 심화비경을 호소하는 이런 환자들에서 AD 중증도가 좀 더 심하지 않았나라는 그 경향성을 좀 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한의학적인 변증이 또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좀 엿볼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다음이요. 그 예부 연구 결과 총 280회 침 치료를 했을 때 보고된 그 이상 반응은 그 직접적으로 침과 연관된 거는 가벼운 먼 정도가 3건 정도 있었고요. 나머지 뭐 보고된 것들은 침 치료와 직접적인 그 이상 반응이 연관성은 없었기 때문에 침 치료 자체의 안정성은 있다고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이런 예비 연구 결과를 통해서 본 연구에서는 그 경증 중증증 성인 아토피 피부염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샘플 사이즈를 이 스크와드 토탈을 가지고 전후 변화량을 가지고 군당 18명 총 38 명을 설정하였고요. 또 치료 빈도는 편의성이나 그다음에 효과 등을 고려해서 주 2회 4 주간 치료하고 예비 연구와 동일하게 종료 후에 4 주간 추적 관찰을 해서 어 이 같은 경혈자리에 놓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대조군도 박샴과 거짓 피네침을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평가 변수는 다음과 같고요. 기타 그 구제약에 대한 부분이 사실 병행을 할지 제외를 할지 고민이 좀 있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고 그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침치료의 어떤 아토피 피부염 증상 개선 효과를 보기 위한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두 군, 주 2회 침치료군과 샴군 이렇게 해서 두 군의 그 어 두 군을 비교를 하였고요. 다음이요. 침 치료를 4 주간 치료하고 추적 4 주간 추적 관찰한 결과 1차 변수로 저희가 선정한 이 스코라드 토탈의 치료 전후 변화량을 보시면 치료군에서는 11.83 마이너스 11.83 그리고 샴군에서는 0.45로 침 치료군에서 현저하게 감소가 됨을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를 보였음을 알 수가 있었고, 이 감소치 같은 경우에는 스코라드 토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MCID가 8.7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8.7 이상이 되기 때문에 치매 치료에 있어서 유의미한 효과를 좀 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저희 대상자 군이 경증과 중등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지라든지 포엠이라든지 이런 경우들은 조금 중증도에 있어서는 조금 낮은 환자들이 주로 모집이 되다 보니까 자각적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와 조금 다르게 어 차이는 감소는 되었지만 그 MCID를 상회하는 이 그 차이를 나타내지는 못하였습니다. 다음이요. 네, 다음이요. 그래서 그 주요 변수만 해서 다시 좀 정리를 하자면 침 치료를 통해서 스코라드 토탈 점수 변화량을 보면 2 주차부터 침 치료를 실시한 2 주차부터 유의미한 차이를 샴군과 차이를 나타냄을 알 수가 있었고, 실제 4 주와 그다음에 치료가 종료된 후 4주 뒤인 8 주차에도 이렇게 샴군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좀 이 그림에서 여러분이 유의하게 좀 보셔야 될 게, 제가 이렇게 색깔로 표시한 부분이 마일드 환자의 그 증상 범위를 나타내는 토탈 스코라드의 범위입니다. 그래서 25 이하 정도에서 지금 보면 아예 없는 게 아니고 증상이 유의미하게 개선은 되었지만 아직도 그 스코라드 상으로 봤을 때는 경도의 어떤 그 증상을 호소하고 있음을 좀 알 수가 있어서 이게 단지 사주가 치료 기간에 만족하는 그 완치가 되는 이런 기관이 아니라 개선 정도를 보는 그 기관으로서 설정을 했음을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감소 폭이 MCID 8.7을 상회하는 마이너스 11점을 넘는 그런 감소폭을 보여서 침치료 자체의 효과를 어느 정도 좀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이요. 그래서 이상의 결과를 좀 정리하자면 우선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게 임상적으로 과연 침치료가 아토피 피부염 증상 개선에 효과가 있을까? 거짓침 대비해서 이런 스크라드 점수를 기반으로 했을 때는 통계적으로 유효한 개선 효과를 보였었고요. 침치료 주 2회와 주 3회 이 빈도에 대해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주 2회, 주 3회 모두 증상 개선 효과가 있었으므로 경제적 비용과 내원 편의성 등을 고려해서 주 2회 침 치료를 권장합니다. 실제로 저는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침 치료를 어느 정도 시행해야지 효과가 있는지가 궁금하실 텐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 2회 기준 그 2주 차부터 증상 개선 효과를 보였기 때문에 최소 2주 이상은 침 치료를 시행하시면서 경과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침 치료를 종료한 이후에도 그 잔존 효과들이 남으면서 조금 효과가 지속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비 연구와 본 연구 결과 총 280회, 288회 총 합쳐서 500회가 넘는 침 치료 동안 심각한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아직 뭐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예부 연구와 본 연구 결과 이런 중등도와 아토피 피부염 중증도와 소화기 증상의 연관성이 보였으므로 이후에 조금 관련성과 관련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고, 이 임상적인 연구, 임상적인 질문을 해결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데, 거기에서 물론 실제 임상과 완전히 매치되는 연구를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의미 있게 잘 진행해 주셔서 저는 정말 예, 감사한 마음을 전하면서 다음 연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너무 공부를 열심히 했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임상과는 좀 다른 각도에서 신경생리학적으로 심히 가려움증을 조절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발표를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의 최윤병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최윤병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한의대 최윤빈 교수입니다. 먼저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토피 환자에서 가려움증과 관련된 신경생리학적인 기전과 침치료를 통해서 가려움증 조절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컨테지어스 이치라고 해서 다른 사람이 긁는 모습을 보게 되면 나도 이제 긁고 싶은 욕구가 드는 현상을 실험적으로 구현을 하였고, 아토피 환자 같은 경우 긁고 싶은 욕구에 대한 신경생리학적인 반응을 이지를 통해서 측정하고 이런 반응을 지표로 해서 침치료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즉 가려움증은 잘 알다시피 이제 긁고 싶은 욕구와 관련된 불쾌한 감각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우리 진화적으로는 가려움증은 이제 벌레를 쫓는다는 등 이런 진화적으로 방어 기능과 관련되어 있긴 한데, 아토피 환자 같은 경우는 이런 가려움증과 긁는 행동 사이에 그런 악순환이 생기게 되면 이런 긁고자 하는 욕구를 조절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다음 부탁드립니다. 이제 뇌영상 연구를 통해서 이치 매트릭스라고 해서 이제 가려움증과 관련된 뇌의 영역들이 다양하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치 매트릭스라고 할 때는 가려움증과 관련된 감각이나 운동, 정서 이런 다양한 측면의 것들을 다 포괄해서 설명할 수 있고요. 이런 영역들은 이제 통증 신호 처리와 많은 부분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최근 가려움증의 중추신경학적 기전의 메타 분석을 살펴보게 되면은 건강인에서는 히스타민을 주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실험적으로 유도된 가려움증을 유도하는 경우 같은 경우 시상이나 압측 내섬 그리고 오페클럼 같은 뇌 영역에 일관되게 관여한다는 것이 밝혀졌고요. 그리고 이제 아토피 환자 같은 경우는 가려움증과 관련해서 그 베이잘 갱글리아 기저핵 부분이 공통적으로 관여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다음. 만성 소양증을 가진 환자 같은 경우 가려움증에 대해서 중추 민감화, 즉 센트럴 센시타이제이션 같은 것이
나타나게 되는데 펫 연구를 통해서 보면 아토피 환자에서 히스타민을 주게 되면 가려움증을 유도하게 됐을 때 정상인에 비해서 운동 조절이나 움직임에 관련된 욕구와 관련된 기저핵 부분이 높은 활성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질 선조체 회로의 경우 긁는 행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 회로가 아토피 환자의 과도하고 습관적인 긁는 행동의 주된 치료 타겟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소양증 조절을 위한 침 치료 기전 연구를 하나 소개시켜 드려보면 하버드대학 비탈리 그룹에서 진행된 부분인데 아토피 환자한테 알러젠을 주고 다시 가려움증을 유도하고 치료 전 반응과 치료 후 반응을 비교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진짜침, 거짓침 비교도 하고 항히스타민 약물과 플라시보 약물 이렇게 조건 4개를 비교했는데 이 연구에서는 진짜침 치료의 경우에서만 가려움증 조절에 효과를 보였습니다. 또 관련된 기전을 관찰하기 위해서 알러젠 주입한 다음에 온도를 조절을 해서 가려움증을 유발하고 관련된 뇌 반응을 fMRI를 분석했을 때 가려움증 증가 시기 가운데 부분에서 보시면 가려움증 증가 시기 얼리 페이스와 최대로 증가된 레이 페이스를 나눠서 분석을 했는데요. 초기 가려움증 증가하는 경우는 뇌섬이나 선조체가 관여하고 후기에 가려움증 최대로 증가된 시기에는 전전두엽이나 전운동 영역이 관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 침 치료를 통해서 가려움증을 조절했을 때 앞부분의 뇌섬과 피각, 전운동 영역, 전전두엽 이런 부분의 반응을 줄였고 아울러서 침 치료에 따라서 가려움증이 조절될수록 퓨타멘이라고 하는 피각 부분의 반응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연구진은 이런 긁고 싶은 욕구와 관련된 동기 그리고 습관 행동 등과 관련된 뇌를 조절해서 아토피 환자의 소양증 조절에 침 치료 효과가 나타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다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박희준 교수님 연구실에서 진행한 건강인을 대상으로 히스타민을 유도해서 가려움증을 만들고 침 치료의 조절 효과를 봤던 연구가 있는데요. 혈이는 뇌관이나 신문, 곡지, 족삼리, 혈액 부위에 자침을 하고 대조군 같은 경우는 그 주변에 비경혈에다 샴리들을 사용하였는데요. 대조군에 비해서 가려움증을 매우 경감시켰고 국소 혈류 같은 경우도 감소시키는 효과를 침치료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반응군, 비반응군을 좀 나눠서 침치료가 명확하게 나타나는 경우에 있어서는 심박변이도의 LFH 레이쇼, 즉 교감신경톤을 억제하는 것을 통해서 가려움증의 증가된 가려움증을 조절하고 또 증가된 그 뇌에서는 포스트리아 MCC 그리고 퓨타멘의 연결성을 감소시키는 것을 통해서 치료 효과와 관련된 기전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는 앞선 연구와 마찬가지로 소양증 조절에 있어서 침 치료가 포스트리아 미들 싱글레이트 자이러스 퓨타멘과 같은 그런 콜티코스트리아트 서킷 조절과 관련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다음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주로 말씀드릴 컨테지스 이치 현상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려보면은 다른 사람이 긁는 장면을 보고 긁고 싶은 마음이 들고 실제로 긁는 행동이 증가된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동물 연구를 통해서도 이러한 행동의 신경생물학적 작용 기전이 밝혀지기도 하였습니다. 아마 제가 발표하는 강의를 듣고 나서 왠지 딴 데서도 긁고 싶은 욕구가 들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내재적으로 생기는 가려움증 외에도 이런 외부적인 자극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토피 환자 같은 경우는 건강인들보다 이런 컨테지스 이치 현상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합니다. 그래서 컨테지스 이치 현상이라는 것은 또 이 부분에 대한 뇌신경 기전 연구들이 진행된 부분이 있는데요. 다른 사람이 긁는 행동을 보는 경우와 두드리는 경우를 비교해서 단순히 동작으로 유도된 것이 아니라 긁는 행동에 특이적으로 관련된 신경학적 기전을 봤던 부분이 있어서 뇌의 시상이나 1차 감각 영역, 전운동 영역, 뇌선 부분이 활성화가 됐다는 것이 확인되었고요. 그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가려움증 관련된 그림을 보는 경우는 통증 관련된 그림을 보는 것으로 유도된 통증과 달리 보조운동 영역, 기저핵,
뇌섬 등 이런 부분이 더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했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현상이 통증과 달리 가려움증이 더 사회적으로 전염이 잘 될 수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아토피 환자에서 역시 이런 컨테지스 이치, 전염성 가려움증에 대해서 신경학적 기전을 살펴본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 이 연구는 아토피 환자와 일반인 비교한 연구는 아니었고 아토피 환자에 있어서 역시 다른 사람 긁는 모습을 봤을 때 보조 운동 영역이나 선조체, 안화전두엽 등을 포함한 역시 프론탈 스트레아트 서킷이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운동 조절과 운동 준비와 관련된다는 것을 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토피 환자 같은 경우 이치 스크래치 사이클로 인해서 긁고자 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아토피 환자의 정상인 보다 운동 계획과 관련된 뇌 관련 반응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저희 연구에서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릴게요. 그 비침습적이고 시간 보내는 게 좋은 EEG를 이용하여서 컨테지스 이치 현상에 대한 신경생리학적 지표를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EEG나 MEG 모두 뇌 활성의 파형을 분석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움직임을 보는 경우 센소리 모터 영역에서 8에서 13Hz 정도의 알파파에 해당하는 뮤 리듬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합니다. 기존 연구에서는 실제 통증이 느끼는 경우 그 타임 프리쿠시 어나리시스를 통해서 대략 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10Hz 정도의 알파파 영역에서 신호가 감소되는 것을 명확하게 관찰되었고요. 이런 것이 다른 사람이 아픈 그 엠파시 페인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이 통증이 있는 장면을 보는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센소리 모터 영역에서 뮤 리듬이 억제가 되는 것이 관찰되었었습니다. 다음 부탁할게요. 그래서 이러한 뮤 리듬의 억제는 실제 본인이 운동을 수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움직임을 보는 경우 혹은 상상하는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BCI라고 하는 기술을 적용해서 뇌파 반응을 통해서 움직임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움직임을 만들게끔 할 수 있는 데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뮤 리듬 억제라는 것이 아토피 환자에 있어서 컨테지스 이치와 관련된 뇌 반응의 지표로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희 연구에서는 EEG를 활용해서 감각운동 영역에서 뮤 리듬 억제를 측정하고 이 컨테지스 이치 현상에 대한 신경생리학적 기제를 관찰하고요. 그다음에 아토피 환자와 건강인을 컨테지스 이치 현상으로 긁고 싶은 욕구와 관련된 뮤 리듬 억제를 이제 비교하고 이를 통해서 침치료와 관련된 신경생리학적 기저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합니다. 구체적으로 연구 방법을 말씀드리면 36명의 아토피 환자와 그 다음에 연령과 성별이 매칭된 건강인을 모집하여서 30개의 긁는 영상 혹은 대조작으로서 이렇게 두드리는 영상을 이제 번갈아 가면서 보여주면서 가려움증을 이제 평가하게 하였고요. EEG를 측정해서 타임 프리쿠시 어나리시스라고 해서 그런 분석을 통해서 긁는 영상이 제시되는 동안 뇌 활성의 주파수 변화를 분석하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먼저 크게 이제 아토피 환자 같은 경우는 대조군에 비해서 그림에 상관없이 가려움증에 대해서 높은 컨테지스 이치 현상을 이제 보였고요. 정상인 그 아토피 환자 모두 대조 자극에 대해서는 비해서 긁는 영상에 대해서 더 가려움증을 느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합니다. EEG 결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면 전체적으로 영상을 보여주고 나면은 이 10Hz 정도의 이제 파란색 띠처럼 보이는 부분이 뮤 리듬이 있는 부분인데 이쪽 부분에서의 싱크로나이제이션이 감소하는 현상이 모든 조건에서 다 관찰되는데 정상인의 경우에서는 태핑이나 스크래칭에 큰 차이가 없는데 아토피 환자에 있어서는 특이적으로 태핑에 비해서 스크래칭 영상에 대해서 뮤 리듬 감소가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를 통해서 아토피 환자 같은 경우는 건강인에 비해서 컨테지스 이치 현상이 크게 나타나고 그 센소리 모터 영역에서 그 뮤 리듬 감소가 관련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요.
가려움증과 관련된 긁는 행동을 하는 것은 이 아래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피질 선조체 회로 중에 이질을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은 콜텍스 레벨에서 변화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센소리 모토 영역에서 브레인 오실레이션의 변화가 관여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상의 연구를 통해서 아토피 환자의 가려움증의 신경 생리학적 기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합니다. 아울러 이제 현재 분석 중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4주간 저희 임상연구팀에서 침 치료를 진행했고 그 치료 전후의 변화를 마찬가지로 저희가 측정을 해봤을 때 진짜 침 치료군에서는 비교적 명확하게 가려움증이 완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거짓 침 치료군에서는 감소가 이렇게 뚜렷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지 변화에 있어서는 치료군과 대조군은 비교하진 않았지만 치료 전후를 비교해 봤을 때 스크래칭에 대해서 뮤리즘 감소가 관찰될 수 있는 것으로 좀 확인이 되었고 추후 더 분석에 더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합니다. 이제 이상을 통해서 컨테지어스 이치라는 실험적 패러다임을 이용해가지고 아토피 환자의 가려움증 그리고 긁고 싶은 욕구와 관련된 신경 생리학적 기전을 좀 확인하고 치료과 관련된 지표로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뇌를 통해 가지고 침이 가려움증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 지표를 통해서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연구 결과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발표입니다. 마지막 발표로 친구경락융합연구센터의 연미정 교수님께서 아토피 동물 모델에서 침 치료가 아토피뿐만이 아니라 정서장애까지, 아토피로 인한 정서장애까지 함께 치료할 수 있는 그 기전에 관한 얘기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친구경락융합연구센터의 연미정입니다. 오늘 발표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아토피의 침 치료와 관련한 기초 연구로서 아토피 피부염 동물 모델에서 침 치료가 아토피의 증상뿐 아니라 관련된 정서 장애까지 조절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기에 그 결과를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가려움증을 대표 증상으로 하는 만성적인 염증성 피부 질환인데 병변 부위의 건조함이나 염증은 가려움증을 야기하게 됩니다. 가려워서 긁게 되면 일시적으로는 시원함을 느낄 수 있지만 이러한 긁기는 피부의 장벽에 손상을 시키고 염증을 악화시켜서 더욱 간지럽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더 긁게 되면은 피부 증상이 더욱 악화되는 악순환을 형성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만성적인 가려움증이 앵자이어티나 디프레션과 같은 정서 장애를 유도하고 이러한 정서 장애는 가려움증을 악화시켜서 더욱더 피부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악순환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건강인이나 혹은 가려움증을 느끼지 않는 피부염 환자들과 비교했을 때 가려움증을 호소하는 피부염 환자에서 훨씬 높은 비율로 디프레션이나 앵자이어티가 보고됨에 따라서 단순히 가려움증과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피부 상태가 중요한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속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성공적인 아토피의 관리를 위해서는 염증이나 이치와 같은 단순한 아토피 증상뿐 아니라 앵자이어티나 디프레션과 같은 정서 장애의 적절한 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이 거론되어져 있고 실제로 많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침 치료가 그러한 시도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들을 진행하였습니다. 치매 항소양증 효과는 임상적으로나 실험적으로 밝혀지고 있어서 저희는 그 작용 기전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고자 하였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토피 피부염이 불안 우울증을 야기할 수 있다는데 실제 야기할 수 있는지 있다면 그 기전이 무엇인지를 실험적으로 증명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침 치료가 염증이나 소염증뿐만 아니라 정서 장애에서도 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침의 항소염증 작용 기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어큐 리치 비헤이비어 모델을 이용하여 치매 효과를 평가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모델은 피부의 자극이 통증으로 기인한 것인지 가려움증으로 기인한 것인지 확인하는 데 유용한 리치의 침 모델을 이용하였습니다. 침 처치 후에 피부에 가려운 자극을 주고 스크래칭 비헤이비어를 통해서 가려움 정도를 확인하였는데요. 침 자극은 컴파운드 4880으로 유도한 히스타민 디펜던트 이치뿐 아니라 클로로킨이나 세로토닌으로 유도한 히스타민 인디펜던트 이치를 모두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세로토닌 인듀스드 이치를 강력하게 억제하는 것을 확인하여 저희는 다른 그 가려움증보다 세로토너직 이치에 집중하였습니다. 이러한 치매 항소양증 작용은 넌 아큐포인트와 비교했을 때 뚜렷한 것을 확인함으로써 침의 혈자리 스페시피시티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세로토닌 리셉터 중에서 5H2와 5HT7이 세로토너직 이치의 발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침 치료는 이들 리셉터를 선택적으로 활성화시켰을 때 나타나는 가려움증을 뚜렷하게 억제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치매 항소양증 효과에 이들 리셉터가 관여할 수 있음을 저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만성 모델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세로토너직 이치가 연관되어져 있는 것으로 알려진 대표적인 MC903 인듀스드 아토피 모델을 이용하였는데요. 침 치료는 아토피를 유발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실행한 예방적 처치와 그리고 아토피가 유발이 일어난 후에 침을 치료하는 치료적 처치, 이렇게 두 가지 군을 모두 실행해 보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유관적인 아토피 증상을 예방적 침 치료는 물론 치료적 침 치료 모두 뚜렷하게 완화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에피더미스가 두꺼워지는 증상이나 염증성 세포들이 침윤을 침 치료가 뚜렷하게 억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토피 피부염의 이니시에이션에 관여하는 사이토카인으로 알려진 TSLP의 익스프레션 역시 침 치료에 의해서 확연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저희는 침 치료가 아토피 동물 모델에서 항염증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항염증 효과뿐만 아니라 항소양증 효과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소양증을 침 치료는 전 구간에서 뚜렷하게 억제하였었습니다. 피부 내의 세로토닌의 레벨을 측정하여서 이와 같은 항소양증 효과가 세로토닌의 발현을 억제함으로써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여서 침 치료는 크로닉한 세로토너직 이치에도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앞서 보았던 5H2 및 5H7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들의 익스프레션 레벨에 대한 치매 효과를 검증해 보았는데, 아토피 그룹에서는 크게 증가한 리셉터들이 침 치료에 의해서 뚜렷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하여 침 치료의 항소양증 효과에 이들 리셉터의 연관성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아토피 피부염이 불안 및 우울증을 진짜 야기시킬 수 있는지, 그렇다면 그 기전인지 무엇인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아토피 동물들은 열린 공간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불안 반응을 확실하게 나타내었고, 그리고 좌절감이 증가하는 우울 반응 또한 크게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 동물에게서는 스트레스 레벨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혈중 코르티졸 레벨로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가려울 때 긁기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보상 효과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와 같은 우울 및 불안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 브레인 내의 리워드 시스템 내에서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여 브레인의 리워드 서킷에 해당하는 뉴클레어스 어컨번스와 스트라티움 VTA에서 리워드 시그널링 패스웨이에 관여하는 몰리큘들의 변화를 분석해 본 결과 뉴럴플라스티가 이루어지고 있고 도파민의 펑션이 일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디프레션의 양상과 뚜렷한
코듈레이션을 나타냄을 확인함으로써 저희는 아토피 피부염은 브레인 내의 브레인의 리워드 서킷 내의 뉴럴 어댑테이션을 동반하여서 불안 및 디프레션을 야기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침치료가 이와 같은 소양증과 함께 정서장애에도 조절할 수 있는가를 확인해 보았을 때 확실히 증가되었던 불안 증상이 침치료에 의해서 회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우울증 역시 회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리워드 시스템 내에서의 리워드 시그널링 관련 몰리큘들을 다소 회복시키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의 결과로서 침 치료는 5-HT2 및 5-HT7의 수용체를 통해서 세로토닌으로 유도되는 가려움증에 특히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걸 확인할 수 있었으며 아토피 피부염은 브레인의 리워드 시스템 내에서 뉴럴 어댑테이션을 수반하며 불안 및 우울증을 유발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침 치료가 이러한 증상들을 완화해 효과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의 결과가 기초적이긴 하지만 침 치료의 향후 임상적 적용에 있어서 일부 근거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 교수님 감사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학생분들도 계시고요. 한의사 선생님들도 계시고, 연구원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에 4개의 발표를 들어보셨는데요. 익숙한 분야의 용어는 귀에 쏙쏙 들어오셨을 것이고, 어려운 분야의 용어는 귀에서 튕겨서 반사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학교 다닐 때 100점 족보는 만들어 본 적이 없고요. 항상 70점 족보를 목표로 해서 짤족 만드는 걸 참 즐겨 했었는데요. 앞에 발표하셨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제가 서머리 하면서 그 다음 질의응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발표하신 내용, 그리고 저희가 연구해왔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연구나무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선 김규석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기존에 샴 대조, 플라시보 대조군을 통한 아토피 환자에 대한 침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파일럿 연구부터 수행을 하게 되었고요. 김규석 교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파일럿 연구를 통해서 이 치료 조건과 그리고 다음 본 연구에서의 임상 연구 참여자 수, 그리고 몇 번 침을 놓는 게 좋을 것인지 이런 연구 결과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드디어 본 임상 연구를 수행하게 된 것이죠. 본 임상 연구를 해보니까 침 치료는 플라시보 대조군에 비해서 정말 아토피 피부염의 증상 개선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발표에서 들으신 것처럼 침 치료를 멈추고 나서 4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효과가 좋다는 것도 알 수 있었고, 환자 유형에 따른 침 치료가 중요하다는 것도 말씀해 주셨고, 침이 안전하다는 거, 그리고 얼마만큼 맞아야 침이 효과가 나타난다고 환자가 느끼는가,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2주 정도면 충분히 환자가 좋아진다고 느낄 수 있다, 이런 것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환자 연구에서도 동반 증상과 관련된 것을 측정하였지만 이 환자들이 마일 투 마더리 경중증도이기 때문에 정서장애까지는 나타나지 않는 환자 그룹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동반 증상을 같이 조절하는 것이 또 한의학의 치료에서 중요한 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동물 모델에서 아토피에서 정서장애라는 동반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하였고, 그때 조절하는 기전이 뇌의 보상회로에서 도파민 수용체, 이렇게 어려운 용어는 잊어버리셔도 되겠고, 이러한 보상 체계를 조절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오늘 기억해서 집에 가져가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효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 다음으로 저희가 궁금한 것은 효과가 있다는 것을 에비던스로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왜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알면 저희가 갖고 있는 치료법에 대해서 조금 더 사이언티픽한 확신을 가질 수 있고, 이게 또 다른 분야와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교두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전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았는데요. 우선 저희가 보았던 기존의 두 축은 크게 아토피 피부염에서 염증을 조절할 수 있느냐, 염증이 정말 좋아질 수 있는가라는 것을 하나를 보았고요. 그리고
아까 최윤병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려움증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과연 정말 핵심적인 메커니즘이 있는가, 이 두 가지 축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다시 염증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말씀을 다 드리지 못했지만 환자에서 저희가 혈액에서의 변화 수치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마이크로 RNA나 사이토카인 레벨에서 치매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염증 조절 인자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동물 모델에서 아까 그 연미정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세로토닌 수용체 조절이 피부염을 감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려움증 개선 효과에서 뇌신경 조절 기전이 관여한다. 이러한 것을 최유병 교수님께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셨지요. 이지 연구를 통해서 내가 긁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긁고 있는 걸 보면 나도 긁고 싶어진다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인 것 같고, 그러한 가려움에 대한 욕구를 줄이는 데 있어서 뇌 전도, EEG 중에서 미우리듬이 관여한다는 매우 흥미로운 결과를 오늘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건강인 모델에서 가려움증을 조절하는 기전에 대해서, 그리고 자율신경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한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은 최 교수님 발표에서 같이 포함해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기전들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물론 한의원에 오신 분들이 침만 쓰시는 게 아니잖아요. 한약을 통해 가지고 처방을 통해서 본치에 이르려고 노력을 하시지만 환자에게 같이 침을 주었을 때는 뭔가 환자를 끝까지 치료에 이를 수 있는 그런 확신을 줄 수 있다. 치료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런 연구 과정과 기존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연구가 연구를 진행하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다 커버할 수 없어서 매우 안타깝고, 그렇지만 이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 감사함을 다시 한번 표현하고 싶고요. 한의학연구원의 장현철 박사님, 김우경 박사님, 그리고 원광대학교의 박민철 교수님, 그리고 저희 학교의 김규석 교수님, 최윤병 교수님, 이양숙 교수님, 함대현 교수님, 연미정 교수님, 이인성 교수님, 그리고 강세현 선생님과 박중건 선생님, 침 놓으시냐고 또 환자 데리고 연구하시냐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 민서림 박사님, 안소래 연구원이 같이 참여했고요. 그리고 확산을 위해서 가천대 김소희 교수님께서 애써주고 계시고, 경상대 권순경 교수님께서 새로이 참여하셨고, 이 연구가 처음부터 끝까지 방향을 잘 잡고 갈 수 있도록 경희대학교 이혜정 교수님께서 늘 좋은 말씀 해주시면서 저희를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짧은 시간 안에 같이 얘기를 나누느냐고 부족한 점도 매우 많았겠지만 그래도 궁금하신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채팅창이 있습니다. 채팅창에 궁금한 질문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모든 질문을 커버할 수 있을 만큼 시간이 충분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 답변을 각 연자분께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준비하시는 동안 저희가 먼저 이 발표 내용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께 궁금하신 게 무엇인지를 좀 여쭤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받은 질문을 통해서 질의응답을 하는 동안 궁금하셨던 내용을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받은 질문 중에서 우선 김규석 교수님께 질문이 굉장히 폭발했는데요. 제가 김규석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켜주시고요. 예. 우선 치료 기간에 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 동의당 한의원 김단희 원장님 그리고 경희대 배선정 학생이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치료 기간을 4주로 했는데 이게 너무 짧은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임상에서 피부 치료를 해보면 최소 서너 달, 그리고 길게는 6개월까지도 잡아야 상태의 호전을 관찰할 수 있는데 어떻게 4주로 정하게 되셨나요? 실제 적절한 치료 기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우선 관심과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토피 피부염을 4주 만에 낫게 할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그 중증도 이상의 만성 재발성 아토피 피부염을 가진 경우에 4주 기간은 치료 기간으로서 짧죠. 하지만 저희가 사실 그 임상 전체를 반영하는 게 아니고 실험 조건에서
침 치료의 개선 효과를 어느 정도면 볼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최소 4주 정도면 유의미하게 뭔가 변화들, 개선이 됐다 아니다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가정을 해서 예비 연구에서 실제 4주를 했었고 침 치료를 해 봤더니 실제 4주 동안에 그 전후 비교를 했더니 스코라드 같은 이런 그 중증도 평가 지표에서 개선 효과를 보였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침이 어느 정도면 좀 반응이 있는지를 알 수 있을까요? 하는 그 기간이 한 2주 정도면 샴군 대비해서는 거짓침 대비해서는 그 차이가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 임상에서는 침만 가지고 치료하지는 않지만 이제 침을 단일이든 병용 치료든 사용을 하실 때 아마 이런 기준들을 조금 이용해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 말씀하신 것처럼 임상에서 환자들을 보게 되면 중증도마다 다르긴 하지만 만성적인 경과를 보이는 환자들은 사실 이보다는 좀 4 주는 굉장히 짧긴 합니다. 하지만 실제 침을 치료해서 임상에서 보면 저도 사실 이번 이런 임상 연구를 통해서 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 치료 효과에 대한 뭐 특정 상황에서의 확신이 있었지만 침에 대해서는 사실 이 연구를 통해서 확신을 좀 가지게 된 그런 계기도 있었습니다, 임상의로서. 그래서 여러분도 이 치료 기간 자체에서 임상을 반영하지는 못한 점은 저도 공감을 하고요. 하지만 인제 침이 개선되는 효과를 어느 정도 롱텀 이펙트를 본 최초의 연구이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점은 있지만 그 기간 설정은 고런 이유 때문에 4 주로 하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예, 그러면 이번에는 최윤병 교수님께 들어온 질문입니다. 예, 최근에 자율신경 조절에 대해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는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상지대 윤재영 학생이 질문 주셨습니다. 아토피가 자율신경계 실조와 관련이 깊다고 하는데요. 아토피의 가려움증 치료 기전이 자율신경 실조 조절로 설명하는 것이 타당할까요? 예,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최윤병 교수님께서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진짜 공부를 학생이라고 한다면 공부를 많이 하는 학생 같습니다. 저도 그걸 통해서 그런 질문들이 있을 거라고 해서 찾아봤는데 늦게 좀. 근데 올해 인티그레이티드 메디슨 리서치에 나온 2페이지짜리 레터가 있더라고요. 또 최인하 교수님 팀에서 아토피 환자의 자율신경계 변화를 이제 증상이 심해짐에 따라서 HF 톤이 낮아지고, 즉 부교감신경이 낮아지고 LFHB-HO 레이쇼가 증가되는 현상을 이제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토피 환자 같은 경우 그게 뭐 이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교감신경 항진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였고요. 그래서 저희 앞서서 박기준 교수님 소개했던 그 연구에서 그 히스타민을 유도해서 가려움증을 유도했을 때 침치료 효과를 설명할 때 침치료 반응군에 있어서는 교감신경 항진을 조절해가지고 그런 효과가 관찰됐었고요. 이번 저희 연구에서는 아토피 환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저희가 아쉽게도 이게 자율신경 변화를 직접 재지는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이런 가려움증이 침 조절에 있어서 자율신경계 부분도 관여할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합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 더 많은 토론을 해야겠지만, 예, 저희가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질문은 연미정 교수님께 들어온 질문입니다. 예, 경희대학교 본과 1학년 장유미 학생이 질문을 주었는데요. 이 친구는 최근에 뇌장축에 대해서 고민이 많고, 생각을 많이 하는 친구 같습니다. 자, 피부염에서 함께 정서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것이 실제로 결과로 확인됐다는 것이 흥미로웠는데, 피부 증상이 뇌 정서장애까지 나타나게 되는 이유가 궁금하다. 이런 질문을 주었습니다. 염 교수님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피부염과 관련돼서 정서장애가 나타나는 것들이 이제 그 관련성에 대해서 보고가 되어져 있고, 아직까지는 어떤 기전으로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지는 많이 밝혀져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팀에서 앞서 발표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뇌내 보상 체계에 어떤 뉴럴 어댑테이션이 관여하는 것 정도로 지금 시도가 되어져 있고,
다만 이제 이런 가려움증이라고 하는 것들이 극한의 스트레스를 주고 있어서 뇌의 장내축이라든가의 변화를 야기함으로써 그러한 우울증이 발현되는 것으로 지금 보고되어지고 조금씩 제시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이 연계성이라고 하는 것이 한의학에서 뭐 경락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리고 약을 쓸 때도 우리 몸이 서로 연계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치료에서 중심축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더욱더 흥미롭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는 장윤철 박사님께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예, ICT라는 말 굉장히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과제 이름, 특히 이제 한의학 연구에서 이 주제를 갖고 얘기를 하니까 훨씬 더 반가웠었던 것 같습니다. 한의대 지정현 학생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ICT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요. 사실 직접적으로 감이 오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영어 약어라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예, ICT를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그리고 ICT를 한의학에 결합하는 것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 장윤철 박사님께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쉬운 질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ICT 정보통신 기술을 말하는 거고, 이미 잘 알고 계시듯이 쉽게 생각해서 모바일 헬스나 디지털 헬스로 대변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한의학과 연계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오늘도 이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은 부분이 있었는데요. 김규석 교수님께서도 이 침 치료 효과가 4주 정도 지나면 있을 것이고 일주일에 2번 정도면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쉽게 생각해서 임상 연구에서 환자에게 어떤 2주나 4주 기간 뒤에 결과가 어떠냐고 물었을 때 벌써 개인의 감정이 들어가면서 어떻게 판단할까 고민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런 부분들을 임상 연구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는 용어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듯이 리얼월드 데이터나 리얼월드 에비던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임상 연구에 국한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측정이 되다 보면 쉽게 말해서 효과는 4주 안에 볼 수가 있지만 이 효과가 3주까지 없다가 4주에 발현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1, 2주에 이미 발현되는 보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측정하려면 이게 임상연구에서 주체에 한 번 획득되는 게 아니라 실생활에서 계속 획득이 된다면 좋은 증거가 되고 더 좋은 방법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모바일에서나 디지털에서 결합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정보통신 기술이 한의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짧게 답변. 예, 감사합니다. 예, 실제로 리얼월드에서 한의학과 결합되고 데이터를 그것을 임상에 활용하시고 또 환자 티칭하신 데 활용하신다고 하면 그건 굉장히 좋은 일일 것 같아요. 더 이 연구 결과가 그렇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예, 꼭 책임을 지어주실 거라고 저는 믿으면서 예, 그러면 이번에 채팅창으로 들어온 질문을 몇 가지 얘기를 나누면서 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혜정 교수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김기석 교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아토피가 어린아이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최근에 이제 어른도 관심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 연구에서는 어른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를 했었는데요. 원광대학교에서는 어린이를 중심으로 연구를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이혜정 교수님께서는 100세 시대를 맞아서 노인 소양증 대책에 대해서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저희가 할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봐야 할 중요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예,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이정 교수님 이 자리를 빌어서 뵙게 돼서 영광이고요. 질문도 감사드립니다. 점점 이제 노령화되면서 이 장수 시대 수명이 연장되다 보니까 노인 질환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피부 또한 이 모발과 함께 노화 과정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 중에 대표적인 증상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노인성 소양증이라고 해서 동계 소양증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특정 알러지나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피부 노화 과정에서 피지량이 줄어들면서 건조해지면서 가려움이 유발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도 보통 노화 과정을 정혈 부족으로 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피부의 노화를 억제한다기보다는 그 정도를 느리게 하거나 아니면 바깥에서나
내부에서 그 피부의 구성 요소인 단백질이나 지질과 같은 것들, 즉 자이마우스 민자에 속하는 이런 단백질 합성이라든지 그다음에 피지선이나 피지 합성과 관련된 지질 대사와 관련된 부분이 정상화되게끔 혹은 천천히 노화가 되게끔 예방하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선 광노화를 제외하고 내부적으로 노화가 이때 생기면서 가려운 경우들은 대부분은 그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정열 부족, 즉 몸의 피부 쪽으로 전달돼야 될 그 혈액통에서 전달돼야 될 영양분들이 제때 전달이 안 되거나 그로 인해서 필요한 단백질 합성이나 지질 합성이 정상적으로 잘 안 될 때 주로 생기는 것 같고요. 가벼운 경우에는 건조증이지만 이제 심해지면 이제 가려움증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꼭 피부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고 전체적인 이런 항노화와 관련된 한의학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 부분 이 노인성 피부 질환들에도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중언부언한 것 같은데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연령대별로 성별로 이렇게 세분화해서 한의학적인 치료 전략을 앞으로는 짤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은 그 최윤병 교수님과 염리정 교수님께서 같이 답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간단하게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문제죠. 우리는 한의학은 또 마음의 문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침도 중요하지만 명상이나 기타 마음 조절로 소양증을 조절할 수 있을까? 이런 굉장히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 먼저 염리정 교수님 생각 듣고 그 다음에 그것을 기존으로 뇌기능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 최윤병 교수님 생각을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상 등이 이제 그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그리고 정서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건 저희가 이미 다들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실질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그 우울증이나 불안과 같은 정서 장애가 아토피의 염증을 악화시키는 데 주요한 요인으로서 지금 밝혀지고 있고 이런 명상은 아니지만은 항우울제 등을 복용 시에 이런 아토피 등이 완화되는 것들이 막 보고되고 있을 때에 이런 명상 등도 충분히 아토피 완화에 아토피와 관련된 소염증이나 염증 등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 이거는 기전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최윤병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최 교수, 예. 사라지신 줄 알았습니다. 감사드리고 질문이라기보다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다다음 정도의 그 넥스트 프로젝트가 될 수 있을 만한 주제를 주셨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기도 하고 기존의 통증 조절을 위해서 통증 관련된 것도 외부 감각에서 외부 자극에서 들어오는 거라 볼 수 있지만 이런 바텀업한 것을 탑다운을 어떻게 조절하는지에 대해서는 플라시보를 통해서 통증을 조절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뇌영상 연구를 통해서 많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통증 조절을 또 메디테이션을 통해서 조절하는 것들도 잘 알려져 있고 관련된 뇌영상 기전도 있고 상대적으로 이치는 좀 통증 영역에서 좀 약간 변방처럼 여겨졌던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아토피 환자에서 주된 증상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조절을 돼야 될 중요한 증상이기 때문에 이치와 관련된 것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도 심리적인 거나 아니면 명상이나 다른 요법을 통해서 조절할 수 있는 기전을 연구하는 것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는 꼭 같이 하시도록 하시죠. 중요한 연구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거 말고도 질문이 2배, 3배 정도 더 많이 들어왔는데요. 예, 그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다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시간이라 좀 안타깝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앞으로 계속 이 얘기를 나눠갈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연구의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를 자문해 주시고 항상 이끌어 주시고 방향을 보여주시는 이혜정 교수님께서 그 바쁜 와중에 이 자리에 와주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혜정 교수님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목소리 들립니까? 잘 들립니다. 네, 여러분들 다 반갑습니다. 아까 35분 들어와셨는데 지금은 5분이 나가셨네. 네, 출석했습니다. 우선은 이제
BRL 이 과제를 통해 가지고 이제 BRL이 탄생이 되고 여러 가지 연구 역량이 또 연구 패턴이 많이 달라지고 향상이 되는 것 같아 굉장히 반가운 생각이 들고요. 이거에 같이 시너지를 발휘하면서 한의학연구원의 이 IMR이 이제 또 SR급으로 들어가면서 훨씬 더 많은 열매를 맺지 않을까 기대가 큽니다.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 제가 적어도 재직하는 동안에는 우리가 연구를 하는데 어떤 물리적인 변화, 생리적인 변화, 어떤 특정 관계 속에서 이제 심지어 뭐 영상적인 변화까지도 이제 우리가 봤다면은 그것이 이제 살짝 인지과학 쪽으로 이제 넘어가고 추가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었고요. 오늘 연미정 교수도 최은병 교수가 발표했듯이 역시 이제 앞으로는 또 감정의 과학, 마음의 과학이 또 추가되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게 흐름이다 보면은 우리 한의학에서 먼저 선점을 해볼 수 있겠다 싶어서 저도 그런 질문을 이제 드려봤던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인류를 대상으로 어떤 건강을 이제 화두로 우리가 연구를 하는 것만큼 실제로 아까 김규석 교수님께 질문했던 것처럼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어떤 변화가 있을 거냐에 맞춘 우리의 연구 그리고 어떤 마음에 어떤 그 기인하는 여러 가지 병이 많았을 때 그쪽으로 다가가는 우리의 연구 이런 내용들로 우리가 먼저 선점을 하고 한의학의 우수성, 그다음에 침구 경락학의 우수성이 연구 결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한의학연구원과 우리 또 이 여러 우리 교수님들, 여러 대학에서 함께 하시는 우리 연구자들이 앞으로 좀 더 선진적인 연구, 지금의 이 패턴 그대로 더 유지하고 발전시켜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면서 변화에 앞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 세미나를 보면서 느낀 게 참으로 달라진 시대에 우리가 와 있구나. 나야말로 거기에 그냥 끝머리에 달랑달랑 지금 매달려서 겨우 지금 이런 세미나도 참여도 해보는구나. 감사하면서도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연구 기대하고 오늘 정말 원활하고도 좋은 세미나 또 한번 재밌게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는 시간 관계상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온라인 수업 들어보신 학생들은 정말 잘하실 거예요. 이게 1시간 반씩 수업 듣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예. 저도 들어보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학생의 어려움을 공감할 수 있게 되었고요. 오늘 발제를 해주신 연자분 4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히 이번 웨비나가 가능하도록 도와주신 KM크릭 선생님들께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센터장이신 이항숙 교수님께서 정말 많이 도와주셨고 아까 이 방을 또 만들어 주시고 또 손님들을 맞이하시다가 지금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예, 안 나오시네요. 예, 그래서 정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KM크릭 실무 담당자분들께도 감사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첫 시도였습니다. 예. 사실은 첫 시도라서 어떻게 될지 굉장히 걱정도 많고 했지만 그동안 연구를 같이 해주신 분들하고 아토피 환자를 위해서 침치료라는 연구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저희가 여기 참여하신 분들을 보니까 전철안에서 접속하신 분, 시장에서 접속하신 분, 그리고 그 방에서 접속하신 분 등등 정말 다양한 곳에서 이 세미나를 들으려고 접속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고요. 그 한의학 연구자로서 저도 그리고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도 이제 환자에게 도움이 되고 그리고 한의학 임상 발전에 도움이 되는 연구가 가장 큰 보람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작지만 이런 자리를 통해서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그리고 임상 한의사 선생님들과 그리고 한의대생들도 굉장히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른 연구자분들과도 소통할 수 있었던 것이 작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시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친구경락융합연구센터하고 한의학융합연구정보센터를 같이 힘을 합해서 이러한 연구 성과 공유의 소통 자리를 좀 지속적으로 마련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때 또 발표해달라고 부탁드리면 그때 나 괴롭혔는데 이제 더 이상 나 괴롭히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회가 더 많아질 수 있으면 좋겠고 이 자리를 통해서 참석해 주신 모든 분과 그리고
의견을 주시고 그리고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